시력 교정이든 백내장이든 수술을 마음먹고 병원에 왔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돌려보내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환자분들이 당황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면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실 환자분들 뭔가 불편해서 온 건 분명해요. 이제 내가 이걸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오신 건데, 사실 안과에서 뭐 시력이든 불편함을 모든 것을 수술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다른 관리나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당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황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좀 미뤄도 될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급격한 도수나 시력 변화가 있는 경우, 환자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거나 뭐 최근에 갑자기 계속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수 변화나 시력 변화가 갑자기 있을 때는 저희는 지켜보는 게 원칙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의 기본 전제는 한 6개월 이상의 시력 변화나 도수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냥 해버리면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나 추후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좀 관련이 있는데, 임신과 이제 수유 중에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각막의 어떤 굴절감, 각막의 두께 등이 일시적으로 좀 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수술을 하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뭐 출산 이후나 수유가 끝난 이후에 시력이나 도수가 안정이 되면 시력 교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안구 건조증이 심할 때는 각막에 막 상처도 나고 일시적으로 시력도 떨어지고 도수 변화도 있거든요. 근데 요걸 기준으로 또 수술을 하면 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심한 건조증은 또 수술 예후에도 회복에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을. 오히려 이제 시력 교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건조증 관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시력 교정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전신 질환이 있을 때, 당뇨, 혈압, 아니면 어떤 자가 면역 질환, 이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회복 면에서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압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피부가 회복이 빨리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과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또 수술을 시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특히 경도의 근시와 안구 건조증이 좀 동반된 경우에는 정말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수술 안 하고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건조증 관리만 정말 철저히 잘 해줘도 경도 근시 있는 분들은 시력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수술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은 항상 이제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당장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그것도. 일단은 백내장도 말씀드리지만 불편할 때 하는 거잖아요. 백내장 초기에는 불편감이 시작은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미한 분들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불편함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단 좀 지켜봅니다. 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리고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 좀 당황해서도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적응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초기에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병적인 게 동반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안압이 조절 안 되는 녹내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 혈압, 전신질환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하면은 좀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또 악영향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좀 미뤄서 합니다, 급하지 않게.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 뭐 각막 혼탁이 있다든지, 시신경병이 있다든지, 황반변성이 있다든지, 어떤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시력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급하게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뭐 다른 부분들이 안정이 될 때 수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안 백내장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안이 힘들어서.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노안 초기인데 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멀리든 가까이든 정말 잘 보고 싶어, 이런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는 당장 하지 않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나는 불편함이 이제 시작돼서 적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생활의 불편함이 좀 극명해질 때 타이밍에 수술을 좀 하라고 합니다. 너무 초기,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거, 근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거,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내장 수술 시기는 환자분의 눈 상태, 그 다음에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력 교정은 그럼 언제는 꼭 해야 할까요? 직업상 안경 착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력은 정말 나쁜데, 근데 이제 안경 착용이 안 되면 결국 렌즈를 껴야 되는데, 이게 렌즈에 의한 합병증이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각막염이든 결막염이든 렌즈 합병증, 뭐 정말 안 좋게는 각막 개안까지도 가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니까 일을 할 때 곤란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환자분들 만나보면은. 근데 이런 분들이 안경을 착용 못하고 렌즈를 써야지만 일을 하니까 각막이 안 좋고 염증이 있는데도 렌즈를 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결국에는 각막의 뭐 신생혈관, 각막염, 각막계약, 혼탁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빠져서 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정말 직업상
이상 렌즈를 껴야 되고 안경을 절대 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저는 빨리 시력 교정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언제 꼭 해야 할까요? 우선은 불편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죠.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고집이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직은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시력 보면은 막 0.4, 0.5도 안 나오고 주변 분들이 알아요. 잘 안 보인다. 헛발, 헛손질 한다. 그리고 뭐 옆에 누가 오는지도 잘 인지를 못한다. 주변 분들이 오히려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시력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신 분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 이제 가속백내장이나 이제 급성 녹내장 같은 병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이게 또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한 분들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백내장이 심한데 망막이나 뭐 녹내장 같은 병에 대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뿌여면 신경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백내장이 좀 진행이 되는 상태인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전방이 좁고 눈이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백내장이 많이 심하지 않더라도 좀 이른 시기에 백내장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술을 우리가 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환자분의 예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내버려뒀을 때 난이도가 증가하거나 뭐 나중에 각막 내피세포가 저하돼서 문제가 되거나 뭐 녹내장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것처럼 환자분의 예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증상과 불편함과 별개로 좀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백내장인지도 모르고 진료를 오신 분도 계실까요? 꽤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백내장 때문인지를 모르고 오시는 거죠. 사실 이제 백내장이라는 병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백내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백내장이 뭐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불편하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 게 백내장이 와서 그러는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백내장이 있으시네요,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셨네요 해도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건데 이건 정보의 부족인 거라서 백내장을 모르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 저도 이제 백내장이 있어서 그때 한번 잠깐 봐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디님도 30대잖아요. 젊은 나이에 생긴 백내장인데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 급하게 하라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불편하면 언젠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일상생활에 제약이 크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데 당장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으니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양쪽에 당연히 오면은 해야겠지만 한쪽만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피디님도 한쪽만 오셨고, 그런 경우에 이제 반대쪽 눈으로 생활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은 지금 당장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젊은 분들 30대, 40대 백내장 일찍 온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이제 좀 뒤늦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지켜보기 위함이 좀 큰 건가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내 눈의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인공 수정체라는 걸 넣는데요. 이 노안 수술, 뭐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처럼 보고 싶다는 욕심이면은 사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렵고 우리가 좀 잘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기대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30대, 40대는 내가 잘 보였던 시절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실망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증상의 불편이 너무 심한다면 만족감이 당연히 크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백내장 수술을 일찍 했을 때는 또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눈의 어떤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30, 40대보다는 그래도 노화가 진행된 한 40대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변화를 지켜보는 게 눈의 입장에서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눈의 상태, 그다음에 환자분의 기대치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걸 다 떠나서 지금 20대인데 30대인데 난 시력이 안 나오고 앞에 안 보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미룰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30, 40대는 좀 미뤄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했어요. 한 20년 지나서, 한 30년 지나서 그 수술했던 눈이 또 약간 그런 식의 백내장 같은 식으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정보의 부족인 거죠. 백내장 수술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평생에 한 번이에요. 백내장이 원인은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탁해지고 하는 건데 백내장 수술 과정 자체가 수정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생기는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인공 수정체는 반영구적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거라서 한 번 수술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눈에 다른 질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력에 영향을 주겠지만 백내장이 또 생기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왔는데 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걸 미룬다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미루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환자는 불편해서 왔으니까 내가 이걸 미뤄도 되는지에 대해서 환자분을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난 지금 수술 받아야 돼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딱 단정 지는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가는 게 결국 만족한 결과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